나는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 늙은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이제 그만해, 이 개자식아. 내가 날 버린 만큼 나도 널 버릴 거야.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나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며 거리를 적시고 내 마음도 그 비처럼 흠뻑 젖어들었다. 아버지는 또 전화를 걸어왔다. 얘야, 돈 좀 더 보내. 집세가 밀렸어. 그 목소리는 늘 그렇듯 명령조였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는 가족의 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어머니는 늘 울었고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공장에서. 모든 돈은 아버지의 도박빚을 메우는 데 쓰였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30살,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내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5년 전 아버지가 또 사고를 쳤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자가 불어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어머니가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다. 민준아, 제발. 우리 집 잃으면 어떻게 살아? 나는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이었다. 장학금을 받아서 간신히 버티던 생활.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돈을 모았다.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고 친구들에게 빌리고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결국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원 가까이를 마련했다. 그 돈으로 집을 구했다. 아버지의 빚을 갚고 집을 되찾았다. 집에 돌아온 날 아버지는 웃었다. 역시 내 아들이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이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돈을 요구하는 빈도가 늘었고 어머니의 건강은 나빠졌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애쓰며 매달 돈을 보냈다. 이번만이야, 민준아. 아버지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매번 반복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서 집을 청소하다 발견한 거였다. 유언장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모든 재산은 동생 민호에게 넘어갔다. 민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막내였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아버지의 돈으로 놀아났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가 그 집을 구한 돈, 내 피와 땀으로 지킨 그 모든 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요? 왜 나를 빼셨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넌 이미 성공했잖아. 민호가 더 필요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동안의 희생이 헛된 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유언장을 바꾼 후에도 돈을 요구했다. 민준아, 민호 결혼 자금 좀 보내. 나는 분노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착취였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나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랐다. 우리는 아버지 몰래 이사 준비를 했다. 집을 팔아버릴 생각이었다. 그 집은 내 돈으로 구한 거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를 모았다. 아버지의 도박 기록, 빈문서, 모든 걸 소송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나를 비웃었다. 형, 왜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 내가 왜 신경 써?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돈으로 놀아난 탓에 내가 고생했어.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고 피가 흘렀다. 가족의 유대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싸움 후 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형,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민호를 이용해 나를 착취한 거였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했다. 옛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도박꾼이었다. 어머니를 속여 결혼했고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심지어 내 친형제가 아니라는 소문도 있었다. 나는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호와 나는 이복 형제였다.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민호.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참아왔다. 민준아, 가족이니까 어머니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복수는 점점 커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대면했다. 이제 끝이야. 집 팔아. 돈은 어머니랑 나눌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뭔데? 이 집은 내 거야. 우리는 소송으로 갔다.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내 돈 증거, 아버지의 빚, 유언장의 불공정함. 판사는 내 편을 들어줬다. 집은 팔렸고 돈은 어머니와 나에게 돌아왔다. 민호는?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를 버리고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요구했다. 민준아, 병원비 좀.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하세요.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가족이란 게 뭐였을까? 자유는 달콤했지만 쓴맛이 뒤따랐다. 집을 판 돈으로 어머니와 나는 새로운 아파트를 샀다. 서울 변두리, 작지만 평화로운 곳. 민호도 합류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 고마워. 민호의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버지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는 혼자 남아 낡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민준아. 제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들어오게 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 울음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유언장에서 날 빼고 민호만 챙겼잖아.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가 내 동생이 아니야?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호는 아버지의 외도 자식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키웠다. 내 엄마가 용서했어? 그래서 민호를 내 동생으로 키웠지. 나는 충격받았다. 이미 DNA로 알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그럼 왜 나를 착취했어? 왜 내 돈을 그렇게?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도박 때문에. 중독이었어. 멈출 수 없었어. 그의 고백은 가슴 아팠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나가세요. 이제 우리 가족은 없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행복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슬퍼했다. 민준아, 아버지도 사람인데. 민호도 동요했다. 형,
한 번만 더 기회 주자. 나는 고민했다. 정말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었다. 아버지의 도박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큰 빚. 그는 갱단에 쫓기고 있었다. 나는 추적했다. 아버지가 숨어있는 곳을 찾았다. 지하 도박장, 어두운 골목. 그곳에서 아버지를 봤다. 패배한 눈빛으로 카드를 쥐고 있었다. 아버지, 그만해요. 나는 그를 끌어냈다. 갱단이 쫓아왔다. 돈 내놔. 우리는 달렸다. 골목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갔다. 나는 아버지를 보호했다. 왜? 모르겠다. 본능이었다. 그 사건 후 아버지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도박 중독 치료. 나는 비용을 댔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버지는 고마워했다. 고맙다. 민준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차가웠다. 용서는 아니었다. 의무였다. 가족의 무게였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민호는 일자리를 구했다. 우리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재활원에서 나온 아버지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변했다. 민준아, 일 좀 구해줄 수 있니? 그는 청소부 일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벌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봤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아버지, 같이 밥 먹을래요? 그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가족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민호가 비밀을 털어놓았다. 형, 나 아버지의 빚 일부를 내가 갚았어. 왜? 민호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도박에 빠져 있었다. 충격이었다. 민호의 눈빛에 공포가 서렸다. 도와줘. 형. 나는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가족 전체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재활을 시작했다. 아버지와 민호, 나아가 나 자신도. 내 분노가 중독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과정은 힘들었다. 싸움, 눈물, 후회.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묶었다. 가족 재활은 전쟁 같았다. 매일 그룹 상담, 개인 치료. 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가난 때문에 도박에 빠졌어. 내 엄마를 만나서 벗어나려 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듣다가 울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형처럼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닮았어.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내 역할을 생각했다. 나는 구원자인가, 피해자인가? 상담사 말이 떠올랐다. 가족은 체인이다. 하나가 약하면 모두 무너져. 우리는 체인을 강화했다. 함께 산책하고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나는 대판 싸웠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맞받아쳤다. 내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안 됐어. 그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멈췄다. 그만해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변화는 서서히 왔다. 아버지는 청소부로 성실히 일했다. 민호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웃음이 늘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삶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유언장의 기억, 빚의 기억. 나는 그것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주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였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가족은 다시 모였다. 병원에서 우리는 어머니를 지켰다. 아버지는 매일 기도했다. 민호는 밤새 간호했다. 나는 비용을 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모였다.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유언이었다. 우리는 울었다. 장례식 후 아버지는 변했다. 민준아, 이제 내가 가장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함께해요. 민호도 동의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유고를 뿌리며 맹세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서 숨겨진 돈이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민준에게 그 돈은 내게 돌아왔다. 아버지는 놀랐다. 내 엄마가 민호는 축하했다. 형, 잘 됐어. 나는 그 돈으로 가족 재단을 만들었다. 중독자 돕기. 우리의 경험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다. 아버지는 재단에서 일했다. 민호는 관리자가 되었다. 나는 후원자를 모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어떻게 용서했나요? 나는 대답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해요. 가족이니까.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결혼했다. 아내는 내 과거를 이해했다. 강한 사람이야.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민호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가끔 밤에 과거가 떠올랐다. 그 7만 5천 달러, 유언장의 배신.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사랑으로 버틸 수 있다.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울었다. 내 손자야. 그 눈물은 진심이었다. 민호는 삼촌으로서 장난감을 사왔다.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도박 중독의 후유증, 간 문제. 의사는 수술이 필요해라고 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나는 고민했다. 또 돈을 대야 하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아버지, 스스로 하세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 가족의 체인. 나는 수술비를 댔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는 고마워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회복 중 아버지는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재단은 성장했다. 많은 중독자들이 우리를 찾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는 실패했지만 이제 도울게. 민호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는 후원을 늘렸다.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외부의 시련이 왔다. 언론에서 우리의 과거를 파헤쳤다. 가족 착취 스캔들이라는 기사,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옛갱단. 아니면 질투하는 사람. 우리는 대응했다. 인터뷰에서 진실을 말했다. 우리는 극복했어요. 여론은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 재단은 더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호가 과거의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것, 민호는 사과했다. 미안해, 형, 나는 용서했다. 함께 이겨내자. 아이의 첫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아버지, 민호, 아내, 아이, 웃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늦었다. 민준아.
고맙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우리는 장례를 치렀다.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용서했으니까. 아버지의 유언장은 바뀌어 있었다. 모든 재산을 나와 민호에게 균등히. 내가 가르쳐줬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여정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호와 나는 재단을 이어갔다. 아이는 자랐다. 아빠,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어. 실수했지만 변했어. 우리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되돌아왔다. 민호가 결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재단에서 만난 여자. 형, 축하해줘. 우리는 축하했다. 결혼식에서 나는 축사를 했다. 가족은 사랑이다. 모두 박수를 쳤다. 하지만 결혼 후 민호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 도박 유혹. 형, 도와줘. 민호는 울었다. 나는 재화를 권했다. 이번에는 내가 해봐. 민호는 성공했다. 강해졌다. 우리의 체인이 더 튼튼해졌다. 재단은 국제적으로 확장되었다. 해외 중독자들을 도왔다. 나는 강연을 다녔다. 내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그 7만 5천 달러의 기억. 나는 책을 썼다. 가족의 배신과 용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 출간 파티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웃었다. 나도 몰랐어. 삶은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다. 아이의 졸업식.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아빠, 나도 재단에서 일할래. 아이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가족의 유산이 이어졌다. 민호의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는 할아버지, 삼촌이 되었다. 삶은 순환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 산책했다. 서울의 한강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었다. 내 삶을 돌아봤다. 배신, 복수, 용서. 모든 게 의미 있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그게 진짜 행복이다.